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해도 될까요? 지금 이 시간 나오고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S셋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모시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가을 남자의 느낌으로 와주셨습니다. 여름의 끝물이라 그런가 봐요. 두 분의 가을과 같은 조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전보다 분위기 조금은 나아진 듯합니다. 궁금하죠? 안도해도 될지 지수 전반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지환 대표님, 저희 오전의 환율 고점 그리고 양대 지수의 저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은 건지 이 맥락에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안도해도 될까요? 일단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현상 부분이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부분,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 발행되는 과도하게 발행되는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란의 원유, 그동안 묶여있던 원유 수출 자금의 일시불로 한전하면서 이 부분에 영향도 좀 있다라고 지금 이제 관측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당분간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미국의 달러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증시에 대한 이제 안전판 부분은 아무래도 수급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아서거나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에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낙폭을 좀 줄이는 과정을 좀 보면 그렇게 이제 썩 수급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들 매수세와 2차전지 소재가 급등하면서 지수가 이제 일거에 좀 낙폭을 줄였는데, 이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거나 혹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을 매수하거나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에서 경계심을 조금 가지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정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결국은 지금 현재 신용금리 강등 이후에 미국 증시의 조정과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 부동산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내부보다는 중국과 미국 증시가 안정화되는 여부를 조금 체크해 가면서 우리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오는지,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이 진정되는지, 이 진정세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대표님, 지수 연동 종목, 사이즈가 큰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포지셔닝을 유지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이번 조정 구간의 특징을 본다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나 혹은 자동차, 그리고 경기 확장성에서는 기계나 방산이나 엔터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차익 실현 물량이 실적과 맞물리면서 크게 나온 섹터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반짝 그 중국의 단체 비자 영향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조정 구간은 이제 완연하게 전체 섹터가 조금 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조정의 강도가 좀 셌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다음 주 넘어가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은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대표님 노려보더라도 이번 주 후반,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를 봐야 된다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크게 보면 네.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25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아마 증시가 반전을 한다면 가장 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조언 받아봤습니다. 위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위치가 다른 건지, 코스닥의 빨간불의 의미가 강한지도 알고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차트상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 평균선을 부딪히고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 자체는 코스닥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이제 지지선 바닥을 설정한다라는 것이 주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을 첫 번째 이제 과제를 삼고, 두 번째는 이제 절대치죠. 예를 들면 850이라든지 800이라든지 800, 230 이 정도는 좀 애매하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정확히 부딪히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코스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어제 같은 경우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고 오늘도 아침에는 2,500을 깼어요. 그런데 지금 2,517이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2,500을 지지했다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동안의 충격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도 이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좀 신중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에 정확히 걸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2차 전지 섹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셈법이 조금 복잡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 일단 이 모습을 보이고 내일도 만약에 이 정도에서 공방이 된다라면 오히려 이벤트까지 기간 행보 이후에 지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오늘도 포착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오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공포감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보란 듯이 또 이렇게 말아 올렸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외부 변수도 여전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위안화가 또 약세를 보이는 상황. 중국이 이제 21일 날 또 다시 금리 인하, LPR 금리 아직 결정 안 났는데 21일 날 결정 나거든요. 근데 과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금리를 민민은행 금리 내렸던 것들은 당기고 LPR이 같이 또 내릴 수가 있게 되면 또 위안화가 약세를 되면 우리 환율도 똑같이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340원대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환율이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선뜻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정말 엔비디아 이벤트 드립은 뭐 이런 것까지 보면 다음 주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큰 의미에서 어떠한 요인들 봐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 주셨습니다. 저희 랭킹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살펴봤고요. 4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 살아났다.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오르길래 이렇게 지수가 강한가라고 오후장 보시는 분들 다시 에코프로인가? 이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관점에서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하락과 상승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 종목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같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 받고 싶네요. 글쎄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차전지에 대한 지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이차전지 관련주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외국인들이 이제 이것을 달리 보는 시각인지 아니면 쇼커버링인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슨 이유로 사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죠.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공장이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성능 개선 거, 우리나라가 또 일부 중국 업체와 LG엔솔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시장 중국에다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발에 대한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뚜렷한 저는 이유를 좀 못 찾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영향인지 어떤 영향인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강하죠. 근데 강하면서 두 가지 모습이 약간 미묘하죠. 일단 견조하게 강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2차 전지가 다시 방향을 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아래 꼬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 봉이 깔끔하게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강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봉의 크기가 커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인데 또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에 있는 상황들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공통적으로 셀과 소재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좁은 밴드 내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장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흐름과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대장주격 종목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초전도체 테마 쪽에서 나오는 파란불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계속 이 사이에 수급 핑퐁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 초전도체에 대한 그 실망감이 또다시 모멘텀을 2차 전지 쪽에 작용시킬 수 있다. 수급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자체가 펀더멘털이나 모멘텀보다는 오로지 공매도 한매와 유입 이러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급등이 다시 나오는데 사실 에코프로가 7월달 하순에 그 고점이 한번 형성된 이후에 대거 급락했을 때 대차 잔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행보하는 구간에서 어제까지 다시 대차 잔고가 이 구간에서 또 다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차 잔고를 보면 공매도의 환매가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공매도가 환매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고 공매도 다시 유입된 이후에 다시 주가를 때릴 때 또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세라든지 어떤 모멘텀으로 논하기보다는 오로지 이런 수급 논리를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등락을 보면 변동성이 분명히 이제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변동성 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고점과 저점이 점점 이제 좁혀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수렴을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다시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이 확대되는 시점이 올 건데 아마 그때 또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2차 전지 소재를 보면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등락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등락이 교차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철저하게 개별 종목별로 공매도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은 이런 부분은 수급 논리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단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간에도 등락이 지금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지금은 그야말로 정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짧은 거래로 마감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전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저희가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12시 이후 급등주를 꼽다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 키워드 가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신기술, 뭐 게임 체인저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니까요. 기사들 좀 찾아봤더니 실리콘 응급제가 뜬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급등이 오후에 나온 종목들 기준으로 이렇게 신기술에 열광하는 시장 분위기라면 이쪽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지 혹시 팁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발 빨리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주초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계획된 매매라고 좀 보시고 최근에 신기술과 같은 뭐 초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볼륨막도 전해질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응급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세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면 이거는 미리 길목을 지켜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세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본다면 오히려 초전도체 관련돼 있던 부분들이 이런 쪽에 급등락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받아봤습니다. 초전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지수 연동 종목으로는 반도체 꼽을 수가 있겠죠. 큰 이슈, 작은 이슈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토톱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미국장에서 강력한 훈풍이 나온 자리도 아니고 계속 언급해 주시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중국이 인텔을 막았다라는 부정적인 이슈만 나오고 있는데 외부 악재 속에서도 이 정도면 위원님 잘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외부적인 뉴스 중에서 핵심 뉴스와 비핵심 뉴스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텔과 경쟁한다라든지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려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동이 인공지능을 했다. 이제 이번 주 초에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반도체 주가가 세게 올랐어요. 그 뒤에 우리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후공정들이 움직였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를 이끄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15일 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재고가 더 늘어났다라는 안타까운 뉴스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 D램,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세법이 좀 복잡한 게 기존에 있었던 D램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도 하나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발 뉴스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는 D램에 대한 재고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부분들에만 집중을 했었죠. 그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수출 데이터가 약간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생산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조한 것은 HBM에 대한 가능성이고요. 특히 이것은 중동이 더군다나 이제 이 인공지능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더군다나 후공정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에서 하이닉스와의 어떤 실적 연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와 오늘 이스페타시스 올라가는 거와 인텔과의 연관성은 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를 유럽 쪽에 짓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그 ASML에 대한 어떤 지분 매각 뭐 이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엔비디아 그리고 후공정 이쪽에 조금은 종목 움직이는 시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침 이수페타시스 종목 언급을 해주셔서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종목에 오늘 왜 이렇게 강하지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HBM 관련주로 묶인 강했던 종목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설마 여긴가 해서 통신 장비 5G 보셨을 텐데 오늘 특별한 뉴스가 뭐 대형권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쪽도 강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가 어떠한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지 오늘은 5G랑 연결고리가 강한 건지 그럼 성격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우리가 후공정에 있어서의 반도체 성능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이스페타시스였었죠,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엔 한미반도체한테 그 자리를 좀 넘겨줬다가 다시 저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이고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는 저는 LA의 그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LA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허용했죠. 허용한 지 하루 만에 택시가 중간에 서버렸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근데 쓴 이유를 보니까 주위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에 에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뉴스 보고 오늘 야, 우리 통신장비 움직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G에 대한 것들이 미국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저는 연계성을 해서 자율주행을 시범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촘촘하게 깔지 않는 이상 트래픽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통 대규모 콘서트 가장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희 뭐 조카들이나 아들들 보면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프닝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장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새로운 뉴스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새롭게 이제부터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5G 지금부터는 살짝 관심도 높여도 된다라는 힌트를 동시에 주시는 걸까요? 지금 제가 그 MTN에서 2023년을 보셔야 되는 것 중에서 통신 장비를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5G 시기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5G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6G는 너무 앞선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막 깔아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저는 중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과정에서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봐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팁까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 정책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대표님과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핵심 키일지 아니면 오늘도 정부 측에서는 지원하겠다, 여기 중요하다라는 포부를 밝히곤 있는데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이제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역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에 그 주가가 과도하게 오버슈팅됐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가 EPS가 대폭 상향됐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 1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상향됐던 가이던스가 과연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가 빅테크 기업들 전반에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버티고 있지만 테슬라는 상당히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주가 차별화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펀더멘탈하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EPS가 상향 조정된 반면에 테슬라는 EPS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이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한 400% 정도 올라도 EPS가 올라도 지금 주가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엔비디아 실적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인데 하이닉스가 그래도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HBM 반도체가 8%에서 한 20%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진시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만족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첨예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의 CEO가 워낙 그 쇼맨십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더 크게 또 가이던스를 상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AI 반도체 전반적인 모멘텀은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의해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전에 엔비디아발 뉴스로 강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전에 불꽃 같은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게 나을까요? 이번에는 아니면 방향성이 조금 더 다르게 형성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계속 저번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이제 실적 베이스로 돌아설 건데 후공정에서 과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투과돼서 받아서 실적이 나아졌느냐.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성적표를 받은 것처럼 실적이 따라가는 쪽과 따라가지 못하는 쪽이 이제는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좀 될 것 같고 그거는 지금 미국의 그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 영향을 좀 받는다면 특히 그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수혜가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들 간에 주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적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게요. 2위는 이 키워드입니다. 하반기 주도주 성격으로 기대에 여전히 많이 모으고 있는 키워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이쪽도 강하고요. 의료기기 쪽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가서는 피부 미용기기에서도 들썩임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과 좀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들썩이는 쪽도 보이고요. 의료기기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에 비만 치료제에 좀 쏠림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변화 일환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있지만 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포인트 잡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제약 그 헬스케어 섹터 쪽은 두 가지 다 훈풍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발 훈풍이 있었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는 ETF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에 대한 신약 출시 기대감 이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쪽에 보면 이런 주가 흐름이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경기 방어 조정 구간에서 경기 방어 업종 중에서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에 비해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가 미국 증시 자체에서 받는 모멘텀이 분명히 일날 일리를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굉장히 비만이나 이런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신약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이후에 신약 출시가 대부분 다 이후로 미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뤄졌던 신약 출시들이 지금부터 이제 보물처럼 나오기 근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헬스케어 섹터는 중간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신약 출시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특히 이제 ETF가 출범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TF에 편입되는 대형, 중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오히려 상승폭이 소형주보다는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접근은 신약 모멘텀이 있고 실적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주 종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정과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TF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여기에 리스트 올라온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높여도 대표님 괜찮을까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또 ETF가 새로 또 출범한다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제 좀 수급적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많이 다를 겁니다.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대형 식약 모멘텀 있는 대형 계약사의 쏠림 현상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벌써 바로 1위로 넘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1위 키워드는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의미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놔봤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엔터에 대한 이야기는 위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들썩임 나옵니다. 특히 JYP 중심으로 괜찮은 건가 다시 볼까 지금인가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A2K 키워드도 전면에 섰고요. 괜찮은 자리인지 아니면 일시적일지요?
글쎄요. 이제 하반기 기대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새로운 뭐 신인들이 나오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게 A2K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A2K라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 한국 K-팝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콘서트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죠.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어떤 뭐 K-팝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고, 한 가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이거 비용 처리 문제였었습니다. A2K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유형 자산으로 봐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좀 못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최근의 주가의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의 증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여기서 신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이제 광고상의 JYP가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다른 가수들의 이제 매출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증시가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 이 엔터주들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반기 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 올라온 것만 갖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업종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시장과 연계해서 항상 보셔야 된다는 점은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 시동 걸 때부터 위원님과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제대로 된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AS 원픽 받아볼 시간인데요. 위원님께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AS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쪽은 화장품이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지난 6월에 주셨던 CNC 인터내셔널 요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국 소비 많이 흔들려도 위원님 추천 종목들, 중국 소비 연동 종목들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오곤 있어서 이걸 더 챙겨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오늘 뭐 약간의 이제 강보합 정도 되는데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CNC 인터내셔널 2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은 5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20% 남겨먹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어디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굉장히 좀 작은 회사예요. 매출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러프하게 1년에 한 2천억 매출인데 그래도 이익단이 이렇게 나오고 중국에서 다른 화장품과 좀 다릅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을 탈피하는 입장이다라면 CNC 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더군다나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매도 의견은 아니고 보유자 영역이다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적은 금액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AS 받아봤고요. 대표님의 원픽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에서 하나의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오늘 이제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ESL 분야에서 글로벌 랭킹 2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격 표시기라고 우리가 파는데 마트에 가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건 앞에 진열되어 있는 전자가격 표시기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편화됐지만 외국은 이제 막 보편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도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매수가는 지금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좀 꽤 크게 올라가는데 29,000원 내외 정도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로는 35,000원, 손절 가격은 25,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사이즈가 큰 종목 위주로 주셨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저평가 매력, 실적 든든한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 사자라는 관점, 목표가 35,000원 솔루엠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키워드와 함께 종목에 대한 AS 원픽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